안녕하세요, 청년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이 독립을 빨리 해야 하는 이유와 독립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떻게 독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독립을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 많죠.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 상사가 하는 말로 집 나가서 혼자 살면 개고생이다가 대표적이고요. 내가 나가서 살아보니 역시 집이 제일 편하더라가 비슷한 말로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많이 듣는 말로 독립하면 돈을 못 모은다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독립한다 그러면 듣는 말이 있죠. 네가 무슨 독립이냐? 독립은 결혼할 때나 하는 거다. 더 심한 말로 네가 나가서 뭘 할 수 있는데 혼자서 제대로 살 수 있겠어? 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많이 상처받고 자신의 생각을 접으셨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다른 사람들 말이 맞는 건가?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부모님에게서 벗어나고 싶다거나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 해서 시작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런 가벼운 마음 정도로만 갖고 있었다가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진지하게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변화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나는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나는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성인이 되었음에도 어렸을 때의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부모님에게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데 부모님은 전혀 그러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스트레스 받으며 답답해집니다. 그런 이유는 자식은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정신적 독립을 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얻고 부모님에게서 돈을 받지 않으시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독립을 하셨다면 내가 무언가 발전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 좀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무언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생각을 했다면 더 이상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과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모님의 그늘에서 살게 되고 내가 하려는 일에 부모님이 껴있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죠. A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는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도 부모님과 같이 살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로 나아가지질 않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편안한 생활에 만족해버린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도전하고 시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성장해야 하는데 뭔가 발목 붙잡힌 것처럼 진행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독립을 해야 부모님의 도움을 안 받고 내 스스로의 능력을 키우게 되면서 일을 성공시킬 수 있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집세도 내가 안 내고 식비도 내가 안 내고 생활 필수품을 사는 것이나 일상생활하는 데 드는 생활비를 전부 내가 안 내니까 필사적이게 되지 않고 지금에 안주하게 돼서 남들보다 뒤처지게 되는 걸 느낀 거죠. 지금도 편안하니까, 지금 이대로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몸이 자연스레 그런 환경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집세도 못 내고 내일 먹을 밥값도 준비 못하고 내 미래도 불확실해지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과는 다르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지 않고 내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열심히 살 수 있나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하게만 살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을 해서 내가 한 달 식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잠잘 수 있는 내 공간을 유지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생활하는 데 필수로 드는 생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설거지에 쓸 퐁퐁이나 세탁하는 데 필요한 세제나 전기세, 수도세 등등 내가 한 달을 사는데 온전히 필요한 비용을 알게 되면서 돈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급의 월급으로는 부족하구나, 돈을 더 벌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직감적인 본능을 느껴서 귀찮더라도 전에 쓰던 고정 지출 중에 교통비, 생활비 등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아껴 쓰게 되면서 오히려 수입은 더 늘어나고 독립하기 전과 후에 고정 지출이 별 차이가 없게 됩니다. 더 열심히 살고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고 시간을 아껴 쓰게 되고 나아가 발전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독립을 해야 진짜 세상을 마주할 수 있고 독립을 해야 내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제 독립의 장점,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경제관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이유들 때문이죠. 내가 살아가는 데 드는 비용을 전부 내 능력으로 내가 벌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나만의 집에서 설레는 마음에 내가 좋아하는 가구, 소파, 책상, 러그, 조명을 놓고 꾸미면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은 이런 것들이고 나는 이 시간에 이런 조명을 놓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좋아 라고 환경을 조성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차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독립할 때 일자리 근처에 잡는 사람들은 출퇴근이 가까워서 시간이 생기고 그렇지 않고 원래 살던 지역 근처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부모님과 떨어지기만 해도 시간 여유가 생깁니다. 나만을 위한 온전한 시간을 썼고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퇴근이 짧아진 사람들은 교통비를 줄여서 좋긴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장점은 출퇴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이죠. 일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의 시작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시작해서 하루의 기분을 한 단계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 정말 큰 손해입니다. 기사에서 한 연구 결과를 봤는데요. 출퇴근하는 사람의 스트레스가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사람의 버금가는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줄여줄 수 있다면 엄청난 장점이죠. 다섯 번째는 혼자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성격 자체가 혼자서 잘 못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독립하면서 의외로 어려운 게 아니고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거든요. 나한테 맞는 대출을 알아보고 부동산도 방문해서 상담도 받아보고 집도 같이 보러 가고 하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고 혼자서도 할 수 있구나 마음의 성숙을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이제는 단점으로는 원래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갖고 가게 되면 집이 너무 비좁아집니다. 아무래도 사회초년생이 구할 수 있는 집은 크지 않겠죠. 그래서 집에 물건들을 놓고 나면 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길 바래요. 원래 쓰던 물건 중에 버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버려서 새로운 집에서 새 출발하는 느낌을 얻을 수 있게 최소한만 가져가세요. 전에 집에서 살 때보다 더 나은 내가 되려고 새로운 집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나는 그곳에 두고 새로운 내가 될 수 있게 새로운 물건, 꼭 필요한 물건들로 채웁시다. 두 번째는
청소를 잘 안 하거나 나태한 사람들은 더 청소를 안 하고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지적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신경 써서 청소하는 날을 만들어서 청결하게 생활하고 생활 리듬이 망가지지 않게 자기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좀 청소를 안 하는 편이었는데요. 독립하고 나서 내 공간이니까 더러워지는 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보다 더 청소를 잘하게 변하긴 했습니다. 세 번째로 혼자 생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혼자가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독립이 가장 큰 단점이 될 것 같은데요. 독립하면 혼자 밥 먹고, 혼자 운동하고, 혼자 놀고, 무엇이든 혼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에 혼자 사는 게 무서우신 분들에게는 힘드시겠죠. 그래서 홀로서기가 가능할 마음을 갖추고 독립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독립의 장단점을 얘기해 봤는데요. 실제로 내가 독립을 한다고 가정하고 행동해 보세요. 진짜 독립한다고 마음 먹고 실제로는 독립하기 직전까지만 행동해 보는 겁니다. 내가 현재 독립할 수 있는 상태인가 체크해 보고 얼마가 있으면 독립할 수 있나, 독립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찾아보고 전세가 좋은가 월세가 좋은가,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뭐가 있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집은 어떻게 구해야 하고 부동산에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계약서는 어떻게 생겼나, 도장만 안 찍으면 되니까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보면 내가 독립을 할 수 있나 없나 알 수 있고, 지금 하는 게 나은가, 나중에 하는 게 나은가, 나에게 독립이 도움이 되는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혼자 산다고 대충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내 집에 나 혼자 자유롭죠. 하고 싶은 대로 터치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더 자신을 통제해야 합니다. 자야 할 때 잠들고 먹어야 할 때 먹어서 신체 리듬이 망가지지 않게, 또 침대 대충 아무거나 써서 허리 망가지지 말고 식탁도 제대로 된 것으로 쓰고, 저는 처음에 식탁을 놓을 자리를 생각 못해서 침대 위에다 미니 식탁을 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침대가 울렁거리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먹는 음식 신경 써서 영양분도 잘 섭취해야 합니다. 청소도 자주 해서 집에 벌레가 생기지 않게 사람이 사는 곳 같이 보이게 하셔야 합니다. 독립하면 이렇게 신경 쓸 것도 많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상쇄시킬 만큼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독립이 어렵고 처음 하는 게 두려워요. 그러나 누구나 언젠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구나 어렵지만 모두가 다 해왔던 것이죠. 우리 모두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독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보증금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 좋은 집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 주의할 점과 부모님이 독립을 못하게 막는다면 에 대한 주제로 더 흥미롭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현이었습니다.